하지마. 그냥 직역해. 바로 직역해. 아무것도 보지마. 오른쪽 보지 말고 그냥 직역해. 막히면 줄 닫히면 돼. 지금 너희만의 잘못은 아니야. 이게 흐름이 끊어져. 학교에서의 분위기가 와해되는 거지. 차라리 과중 애들은 공부를 해. 할놈들은 문중은 전반적으로 놀아. 이럴 때는 내용 파악이니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 자, 직역 딱 모르겠어? 줄 닫혀. 그리고 해석 보면서 직역. 그래서 내용적으로 복잡하진 않은데 단어나 테크니컬한 거 있지. 직역하는데 문법적 기교가 필요한 고지문으로 묶었어. 그러니까 직역 쭉쭉 하면서 막히는 거 연습해보고 막히는 거 연습. 이것만 해도 충분해. 직역 쭉쭉. 골치 아픈 거 하지 말자. 말로 할 거야, 말로. 그리고 오른쪽만 보면서 하는 거, 아니 왼쪽만 보면서 하는 거야. 오른쪽은 보지 마. 끝까지 보지. 그냥 말로 하면서 줄만 쭉쭉 쳐. 내가 끌고 간다. 지금 공부가 잘 안 될 때야. 왼쪽만 보면서 직역 줄만 쭉쭉 끝까지 줄만 쭉쭉. 절대 오른쪽 보면 안 돼. 가르쳐준다. 왼쪽만 보면서 쭉쭉. 한 번 다 했어? 그럼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혼자서. 공부가 안 될 때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첫 줄에서 모르는 단어. 오른쪽 보지 말고 첫 줄에서 모르는 단어 얘기해. 택틱 전술. 쓰면 안 돼. 순간 딱 기억만 하는 거야. 또 용어. 또 다이렉트. 지휘하다. 첫 줄 맞아? 드론이 있어? 첫 줄에 드론이 어딨어? 텀 드론. 드로우가 끌어당기다잖아. 이거에 PP. 또 드론. 맞아. 드론 맞아. 또 없어. 두 번째 줄 기억해야 돼. 순간 두 번째 줄에 없어. 두 번째 문단 그라운드. 세 번째 줄 전장. 이게 전쟁터이니까 전장. 또 붉은색으로 쳐라. 놓쳤으면 놓친 거잖아. 붉은색으로 쳐라. 첫 문단에 그 컨디션 알아? 상황 조건에 대한 반응이 말이 되나? 또 military force. 이게 군대야. 또 줄 쳐. 줄 붉은색으로 놓쳤으면 쳐. 뭐가 떨어진다? 문해력. 뭐가 떨어진다? 직역 능력. 뭐가 떨어진다? 해석 능력. 뭐가 됐든 쳐. 붉은색으로 쳐야 돼. 줄 쳐. 줄.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줄 쳐. 순간 기억하는 거야. 대신 쓰면 안 돼. 순간 기억하는 거야. 또 첫 문단 다 됐어? 일단 연습 삼아서 첫 문단만 해보자. 첫 문단만. 내가 단어 테스트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공부까지 돼. 직역 집중 훈련인 거야. 공부가 이렇게 안 될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나아. 첫 문단만 직역해. 다시. 또 몰라. 또 줄 치면 돼. 괜찮아. 직역해봐. 무슨 말인지 이제 해석까지도 조금 신경 써봐야 될 것 같아. 단어를 좀 알고 해보니까 또 막혀요. 또 질문하면 돼. 이제는 단어에다가 아니라 단어의 밑에다 줄. 그러니까 어법이라든가 이제 내가 예상되는 중요한 어법스러운 건 빨간색으로 체크를 다 했는데 그럼 어법 빨간색이 아닌 부분인데 해석이 안 돼. 그럼 V 표시하기로 했잖아. 표시 섬세하게. 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 다시 질문 첫 문단. 플랜스 오프? 그거 구체적으로 질문해봐. 플랜스 오프가 왜? 수거 아니야 이거. 수거 아니야. 다른 질문. 일단 해석을 들려줄게. 또 뭐가? 다이렉팅? 안 가르쳐주지? 다음. 이거는 생각해내는 수밖에 없어. 아까 다이렉트가 무슨 뜻이었더라? 지휘하다. 생각해내는 수밖에. 전략은 지휘하면서 계획이다가 이상하지 않냐? 또 자, 이제 들려줄 거야. 들려주면 쓰는 거 아니야. 나랑 내가 들려주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 들려주는 게 한 문단 들려줄 거야. 그거 끝나자마자 똑같이 따라해. 그냥 속으로든 겉으로든. 전술은 군사 용어로부터 끌려온 용어이다. strategy. 다른 말이겠지. 전술과. 그래서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살면서 들어봤을 거고, 전략은 군대를 지휘하는 행동의 계획들이다. 다른 것들을 공격할 때. 그리고 전술은 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 반응일 리가 있네. 해, 빨리. 다 했어? 기억이 잘 나나 보네. 기억나는 거 맞지? 나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맞아? 해봤더니 안 되는 거 없어? 내용도 이해됐어? 지금 전략과 전술에 대한 기본적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 맞지? 지금부터 뭘 하느냐? 파란 볼펜으로 단어 뜻을 쓸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을 펼쳐보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에다가 원래 단어 뜻을 필요로 하다면 써. 근데 형광펜이 쳐져 있다면 무조건 써야겠지. 왼쪽은 비워놔야 돼. 이때 충실히 써야 돼. 형광펜이 쳐졌잖아. 불과 5분 전에 나의 정신 상태를 반영을 못하는 거지. 쳐졌으면 무조건 쓰라고. 그리고 외워. 외운다는 각오로 빨리 해. 집중해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지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아냐. 태어나서 공부를 너무 안 해보니까 요걸로 멘탈이 다 털려가지고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럼 외우라. 질질 끌고 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 알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형광펜이 지워졌어? 그럼 뭐가 어쨌든 오른쪽에 써져 있어야 돼. 그냥 비우는 건 말이야. 아직 쓸 거 못 쓴 사람. responses가 뭐라고? 이거는 괜찮은 뜻이니까 여기 써져 있는 뜻으로 외우도록 하자. 대응체. 컨디션은 조건이 아니라 상황. 그라운드는 땅이 아니라 전장. 이게 해석적 능력 높이는 거라고 했지. 자, 이제 왼쪽만 봐. 다시.
빨간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볼게. 이제 해석을 돕는 drawn. 이 끌어당기다 그랬지. 그래서 draw가 끌어당기는 거니까 draw에다가 er을 붙이면 서랍 끌어당겨야 열리지. 그래서 이걸 동사로 쓰면은 붙이랄 때 이렇게 당기잖아. 이렇게 밀면서 칠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draw가 그리다. 이 draw가 from과 함께 쓰면 유래하다야. 어디서로부터 유래하다. 그렇게 하면 너무 번역이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단어로 굳이 안 외우게 시킨 거야. usage가 용어인 건 맞아. 이건 선언적인 분사 용어로부터 끌려 나온. 다음 direct가 동사다. 똑같은 건데 명사 direct 명사용사 발음이 바뀌어. 여기서는 directing 지시하는 이렇게 되고 another 뭐야? 몰라? 지금 빨간 거잖아. 부정대명사. when은 왜 빨갛까? 부정대명사. when 분사구문은 알 테니까. 분사구문 됐고 부정대명사에 대한 거 쭉 이게 쭉 하고 나와야 되네. 첫 번째 맨 처음에 나와야 될 말은 뭐? 대명사랑 다른 말이 뭐냐? 다른 이유가 있어. 한 문장에서 바로 앞에 나온 걸 거론할 때는 대명사 쓰면 안 돼. 부정대명사. 이게 첫 번째 서두. 이거는 정신사납다. 지금 멘탈 나갔네. 이건 대명사와 부정대명사 차이지. 내용이 아니잖아. 부정대명사 이제 내용 나와요. 뭐가 있다고 했어? one, other 두 가지가 있어. 이 기본형에서 파생형 복수면 ones, others 관사가 붙으면 one 앞엔 관사를 못 붙고 on other, the other 이렇게 본다고 했어. 각각의 차이. 기본적 뜻부터 해볼까? one은 뭐? 그거 또는 것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무슨 대명사? 지시대명사. it, 그것, this, 이것, that, 저것. other, 다른 거. another, 다른 거 하나. 어떨 때 우리가 다른 거 하나 얘기하는 진짜 another잖아. 다른 거 하나. 어떨 때? 나열할 다른 거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실제로 그러지. 이거 말고 다른 거란 뜻이야. 그냥 나열할 때. 나열이라는 게 반드시 여러 개 나온다는 건 아니고 별 뜻 없어. 이거 말고 다른 거야.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뜻이 뭐였지? 부정관사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뜻. 의미는 하나 일종의 뭐 이런 뜻인데 그거 말고 문법적인 거. 종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라프 그럼 기린이라는 새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불특정 다수. 그 개념이야. other는 동류의 다른 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다른 거를 꺼낼 때 동류의 다른. 여기서는 누구를 의미하지? 적군이겠지. 왜 동류야? 같은 military force인데 다른 어떤 거? 북한 거, 러시아 거, 중국 거, 터키 거, 일본 거, 대만. 동류인데 다른 거잖아. 어나더가 딱 맞지. 동류의 다른 거. 이 법칙이 왜 나왔다고? 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법적 법칙에서 온 거야. 그 어를 알면 이게 모음 앞이니까 on으로 바뀐 other는 되게 쉽지. 종족 전체를 대표한다. 동류의 다른. the other는 바운더리가 있을 때만 쓴다. 바운더리 뭔데? 앞에서 거론이 됐어. 이 조직에 있는 사람, 이 나라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화. 뭐가 딱 말이 나와줘. 그러면 one 한 마리가 아니라 일부. the other 그러면 더잖아.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the other를 나머지라고 하기도 하지. 복수인 확실하면 the others. 여기서 파생되어진 수거도 있어. the others가 뭘 의미한다? 수거, 유령. 느낌 왔어?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one이고 ones겠지. the others,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들 유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the others가 ghost를 의미. 이게 부정대명사의 모든 것이다. 어도 알아야 되고 더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걸 조리 있게 쓸 수 있는 사람과 조리 있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생각만 하고 쓰는 사람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5개 있어 지금 여기에. 다. 될 놈은 계속되고 안 될 놈은 끝까지 안 된다고. 그거는 그거 버릇 고쳐야 돼. 그 대출에서 애매하게 하면 내가 그래서 대출 싫어하는 거라니까. 거기 엄마들은 가만 안 냅둬 애새끼들. 관리가 집에서 되니까 이게 공부가 되는 건데 여기는 솔랑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수업만 달랑달랑 듣고 오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 있다니까. 예습 복습 철저하게 안 하는 거. 집중력이 짧아. 2는 왜 있어? 2 왜 빨개? 리스판스가 나오면 2가 꼭 나와야 돼. 뭐뭐에 대한 반응. 그래서 이걸 당위성의 전치사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전치사는 나오면 안 돼. 나올 거면 2 나와야 돼. 5는 왜 있어? 자, 아까 컨디션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 상황이라고 그랬지 아까. 사전적 의미. 여기에서의 사전적 의미. 근데 원래 하면이니까 아까 조건이라고 했지.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중요한 뜻 맞아. 컨디션 조건이야. 뭐에 대한 조건? 뭐 어디서? 컨디션이 나오면 on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컨디션 on the ground가 아니라 conditions on the ground. 땅 위에서의 상황이 아니잖아. 전장 위에서의 상황이 아니라 conditions on the ground. 그 전장에 대한 상황. 이 이상은 말로 내가 전달을 못하겠어. 근데 분명히 어감이 달라. on the ground입니다. 아니야. conditions on the ground입니다. 이게 어감이 달라. 이건 직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정도 깊이까지 못 들어가. 별 문장 안 했지만 다시 아는 상태에서 다시 직역을 해볼게. tactics라는 건데 S가 있네. 원래 뜻과 다른가 보다. 군대에서 쓰이는 전술. 그러니까 이스가 붙었잖아. tactics인데 이거 특수한 단어. 복수라서 S가 붙은 게 아니야. 소위 그래 쌍따옴표 붙었네. 코테이션 마크로 그래. 소위 전술이라는 거 있죠.
그거 소위자를 붙이면 해석이 딱 들어봤다 그랬지. 소위 전술이라는 건요. 군사 용어에서 비롯된 a term 하는 거 누가 몰라요. 문법적인 이유로 등장한 어제 일종의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번역이야. 살았지 더 어감이 살지. a term 살렸잖아. 내가 좀 일종의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 용어에서 유래한 전략은요. 이건 또 R 그지 이건 복수 취급한다. 그지 R야 R. 그럼 strategies는 원래 단어가 아닌가 봐. 그럼 전략들이라는 거 있죠. 전략들은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목소리가 살려줘야지. strategies R잖아. 다르잖아 지금. 전략들은 아닌 게 아니라 보어는 주어랑 일치하지. plans잖아. 전략들은 이어감이라고. 전술은요. 군사 용어에서 유래한 일종의 단어인데요. 전략들은 군대 적과 another 다른 군 부대 이렇게 하면 어감이 더 살겠지. 에너미라고 했어요. 이제 에너미 안 했잖아 지금. another라고 썼잖아. 다른 군 부대를 공격할 때 군대를 지휘한 행동 계획들, 행동 수칙들 이게 바로 전략들인데요. 전술들은요. 여기선 복수형인 거야. 그러니까 R잖아. 전술들은 그때 전장에 대한 상황에 따른 대응책인 거죠. 전술이라는 건 그때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전략이라는 건 상대편 적군에 미리 맞춰서 짜는 거랍니다. 우리 단순히 학생들은 전략은 그거 전술은 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개념이 아니지 지금. 이해됐냐? 이게 번역이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요약은 쉽지. 전략은 상대 another 적을 겨냥한 거. 전술은 뭘 겨냥한 거야? 어디의 상황? 전장의 상황을 이렇게 써야 요약이지. 직역을 하고 직역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그 맛을 알아야 번역으로 쉽게 간다. 이게 버릇이 잘못되면 진짜 손을 못 대는 수준으로 가는 거야. 수능 안 어려웠다니까. 안 어려웠다고. 태호 형은 왜요가 나왔어. 왜 어렵냐고. 고3 께 이게 되는데 고1 께 안 될까? 아니 고3 께 이게 됐는데 수능이 안 될까? 내가 소토에서 하는 게 훨씬 깊이 들어가는 그게 정상인데 대단한 방법도 아닌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다 희소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교평에서도 깜놀했을 거야.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모른다고. 교평은 몰라. 학교 선생님들 모르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몰라. 이 정도까지 모르죠. 이거 좋은 기회야. 딴 새끼들 다 모르는 거 혼자 알아서 가서 실행 1등 하면 되잖아. 이거를 단순간에 직역이 안 되네. 단어를 안 내는데 이따위 것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는데 말이 되냐. 번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직역을 잘하려면 줄 잘지. 내가 직역해. 그럼 직역해. 하면서 뭐 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요약함.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질문. 왼쪽만 보고. 아까랑 똑같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건 수거 맞아요. 회의 산적이 뭐야? 정명. 맥락에서 이해돼? 모르겠어? 병원 가면 의사가 뭐해? 맥 집자. 맥 집는단 말 아니지. 맥락. 거기서 나온 거야. 큰 흐름. 피는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 돼. 거꾸로 흘리면 죽어. 맥락. 그 맥박이랑 같은. In this vein. 이 핏줄에서 이 맥락. 외워졌지? 순간 딱 대신 궁극적으로 1문단에서 우린 실패했으니까 2문단에서 성공하자고. 속으로 직역을 하고 따라가고 단어도 이 순간 외우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2문단이 무슨 내용일지 우린 요약까지도 이제 욕심을 가져오는 거야. 해볼게. 또 다른 질문. 레지먼트. 이 조금 막 어려운 단어인데요. 촘촘히 자세하게 register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금전 출납기 계산기도 register, regiment 하면은 정밀한 기술에 의해서 경밀한 기술로 정밀하게 조직하다라 하나 잘 분류하고 넌 여기가 이렇게 organize랑 약간 계산에 의해서 조직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그래서 30분까지 뭐하고 32분부터 33분까지 뭐하고 33분부터 35분까지는 이거 하고 휴식해 이런 거. 이게 regiment 시간 단위로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직 그런 개념으로 조직. 또 뭐뭐로까지 부사. 또 infinite 기억나? infinite 차 이름 내는데 infinite 무슨 뜻이? infinite 쉬울 거야. 무한한. 그럼 finit은 유한한. 또 only so long 이거는 외워놓으면 좋아요. 오직 그 정도로만 길게란 뜻이죠. 이거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이 써먹을 일이 진짜 많아요. 또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은 부과됩니다.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어떤 기술이냐 하면은 나노초로까지 조직된 시간을 가진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 own 자체의 유한한 본질과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오직 그 정도로만 살 것이라는 사실요. 똑같이 해. 빨리 해야 돼. 두 번째 문단 다시.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은 부과됩니다, 우리에게. 문화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어떤 기술이냐면 하고 해야 되는데 흐름을 막을까봐 형용사절 먼저 할게요. 나노초로까지 조직된 기술, 조직된 시간을 가진 기술에 의해, 그리고 그 자체의 유한한 본질과 사실에 의해 우리가 그 정도까지 살 것이. 여기까지가 지금. 어찌 보면 일문단보다 문단 구조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 직역이 아닌 해석과 번역에 대한 고민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 할지라도 해석과 번역에 대한 고민을 직역을 하면서 해보도록. 이 내용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은 우리한테 부과된대요. 이 내용만 잠깐 볼게요. 시간이 부과된다. 주어진다고요. 부과라는 걸 꼭 뭐 요금처럼 나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시간은 뭐에 의해서 부여되느냐? 문화에 의해. 맞는 말이죠. 어떤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은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밀림이나 뭐 어딘가. 또 기술. 기술이란 건 시간 시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나노초 단위까지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체의 뭐 자체의 시간이란 그것, it가 시간이겠죠. 시간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유한한 본질. 솔직히 시간이 근데 유한한 아니죠. 나한테 유한한. 왜? 내가 유한하게 그래서 and 그 자체 유한한 본질, 즉 그 사실이요. 어떤 사실? 우리가 only so long, 오직 그만큼이나 살 거란 바로 그 자체의 유한한 100년 안팎으로 살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00년 안팎인 시간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시간은 부과됩니다. 근데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어떤 맥락인데요? 좌우지간. 근데 그 맥락이란 어떤 맥락이요? 우리가 1문단에서 무슨 맥락을 얘기해? 어떤 맥락? 이걸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문단 기억나나요? 전술은, 전략은, 그죠? 전략은 상대, 적을 향, 전술은 상황. 시간이라는 게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싸워야 될 적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요소들로 우리한테 잠깐, 시간이 주어지는 요소가 시간을 적이라고 판단해 볼게요.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해서 아까 전략과 전술, 전쟁을 얘기했잖아. 시간과 우리는 전투를 벌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in this way. 이런 전략과 전술이라는 military force잖아요. 군대. 전략과 전술이라는 점에서, 즉 전쟁이라는 맥락에서란 뜻입니다. 이 말은 전쟁이라는 맥락. 시간은 뭐에 따라서 부과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합쳐서 앞에 문단과 연관지음,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지겠는데요? 어떤 상황이요? 아니, 너는 70까지 살 상황이요. 나는요, 50까지 살 상황이요.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50이죠. 내가 태어난 곳은 나노초 단위로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난 시골이거든. 저 아프리카 북부지방. 나는 영국 대도시, 그것도 한복판, 런던. 나는 뉴욕. 시간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간은 우리한테 부과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시간과 싸울 때,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전투라는 맥락에서 시간과 싸울 때 우리는 전략이 중요할까요? 전술이 중요할까요? 전술이 중요해요. 세 번째 문단에서 이에 대응, 우리는 전술을 개발해라고 흘러갑니다. 이해됐어요? In this ve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말과 같은 이러한 맥락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큰 흐름에서 볼 때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인이라고. 맥박할 때 그 맥이라고. 큰 흐름만 보시자고요. 이 말입니다. In this ve인이. 그래서 연결어를, 이거 연결어라고 하는데, 연결 부사입니다. 부사. 콤마가 있으니까. 너무 한국말에 땅땅 맞춰서 외우면요, 오히려 그게 방해를 합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however, 하지만, therefore, 그러므로.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순접이나 역접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순접, 그게 쓱 하고 간다고. 역접, 반대로 확 꺾는다고요. 이 정도 어감만 갖고 적당하게 맞춰서 해석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이거 고2 겁니다. 고2만 해도 이 정도가, 물론 고2 범위 내에서도 어려운 질문인 거 맞아요. 20번이지만 앞부분 때 어렵게 확 나온다고 했잖아요. 단어도 장난 아니잖아요. 원래 쓰던 단어와 다르잖아요. 이 정도면 최상 난이도가 맞는데 고2 치고는 이 생각하는 패턴은 배워놓으면 이 패턴 내에서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색다른 생각이 무조건 없어요. 지문 뻔한데 1분 40초 내에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깔나게 만들어. 이거보다 더한 생각의 확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단어 수가 어느 순간은 마음에 내키면 외우겠죠. 외우다 보면은 더 신경 쓰면은 뭐 고차원적인 단어도 외우겠죠. 하지만 생각하는 건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그래서 아까 집중하라고. 태우가 공부를 잘 안 했지만, 열심히 안 했지만 고1일 때 그것만큼은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수업 한 번도 늦은 적 없고요.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존 적 없어요. 원래 잠이 없어요.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잠 한 서너 시간만 자면 깨요. 그러니까 존 적도 없어요. 계속 그냥 들어요. 그 집중력도 꾸준해요. 딴 생각하는 적도 없어요. 되게 열심히 다녔지만 되게 안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단어만 딱 외워주니까 바로 95를 지금. 수업은 열심히. 수업 때 딴짓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빠지면 안 돼. 수업 때 빠지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아예. 이건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생각하는 거 저한테서 얻어가야 돼요. 수능 스타일로 생각. 이번째 이런 세 번째 문단 할게요. 먼저 1단계. 자, 단어 뜻 물어보세요. 뭐 대답해 줄까요? And response, 이에 대응하여. 이것도 뭐 사전적 의미는 그러합니다. Eliminate, 제거하다.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아, sim 어렵습니다. sim이 사전적 의미는요, 솔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별거 아닙니다. 이게 바느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옷을 만들려면 이렇게 팔 같은 거, 팔을 여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바느질 해가지고 몸통 부위에다. 몸통도 여기 어깨선 있죠. 몸통도 앞장, 뒷장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어깨선으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옆에 옆선으로 있죠. 옆선으로 붙이고 팔 딱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옷을 어떻게 만들어? 안 그러면 이걸 한 붓 그리기도 아니고 실에 이거 이거 어떻게 그걸 만들어? 요거를 sim이라고 합니다. 솔기, 바느질한 이음매. 정확한 표현은 이음매, 솔기 두 가지가. 생각보다 자주 만나요, 이거. 바느질하다, 재봉질하다는 동사 뜻으로 써요.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또 스트링 골드? 그게 뭔 말이야? 그린? 아, 스프링 보드. 이건 스프링 띠용 이거 있잖아요. 띠용 보드. 판때기. 어디서 얘기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띠용. 아, 왜? 널빤지 이렇게 하고 다 띄워 놀면서 이제 풍덩 빠진 다이빙대 거기 위에 널빤지 이런 게 있죠. 이게 스프링 보드예요. 다이빙대 위에 있는 널빤지. 스프링 튀어오르기 위한 판때기. 뭐라고 하던데? 까먹었어요. 점프대라고 합니다. 한국말 점프대. 여기 이 지문 내에선 멋있게 표현했으면 도약의 발판. 의역이 더 대단하죠. 도약의 발판. 그 뜻으로 외우는 게 여기선 편할 겁니다. 아마. 사전적이면 점프대입니다. 또 리오리엔트가 어디? 자, 이게 오리엔트가 향하게 하다예요.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이요. 그래서 서쪽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막연하게 배를 타고 동쪽으로 전락에 가다 보면 새로운 땅에 도달하거나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지. 뭐 지구는 왜 동그랗다니. 그래서 동쪽으로 가자 씨네. 그래서 해가 뜨는 곳. 그래서 오리엔탈이 동양입니다. 오리엔트는 향하게 하다라는 됐죠? 근데 리오리엔트잖아요.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야, 이쪽 가지마. 다시 향하게 할게. 방향을 바꿔. 오리엔트 향하게 하다예요. 자, 신입생 여러분들 똑바로 살아야죠. 시험표부터 작성하시고요. 시험표 끝난 다음에 1교시는요. 강당으로 가시고요. 강당 가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2교시 가가지고 뭐 하시고요. 3교시 가서 뭐 하시고요. 오리엔테이션. 방향, 신입생 교육. 이런 뜻이 나오고. 리오리엔트. 방향을 바꾸다. 또 profound, 심오한, perspective, 관점. 이런 사전적 의미 그대로고요. 사회적 비판, 단어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요. 고3 3월, 고1 3월 이후로는 못 외워요. 그 전까지 꾸준히 했다란 전제 하에서 임계점을 딱 넘기는 순간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아주 드물게 지금 못 써먹고 있잖아요. 단어를 외우는데 아주 드물게 아직 아무도 안 했으니까 가능성은 모두가 열려있는데 정말 드물게 프리페어를 3바퀴 4바퀴를 돌렸는데 독해할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학생이 있어요. 그건 2월 말쯤 되면 얘는 뭐냐? 진짜 테스트를 위한 단어를 외운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전날 외운 게 아니에요. 시험 보기 직전에 방학 때 시간 많잖아. 직전에 길에서 아니면 엘리베이터 실행 올라오는 데서 엘리베이터에서 들고 있는 새끼들은 다 그거야. 뛰어오면서 그러면 테스트는 통과할지언정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외우라. 자는 동안에 머리 안착됩니다. 당장 효과는 미미할 수 있겠죠. 외울 수 있는 개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원래 잘 못해. 그럼 많이 안 외우면 되잖아. 그게 2번 3번 돌 때 장기격으로 갔어도 유리하다니까요. 일주일 총 개수 그럼 줄이면 되잖아. 맨날 와갖고 맨날 한다며. 그건 좋아. 근데 맨날 와서 누가 맨날 많이 하래? 조금 하면 되잖아. 나중 되면 개수는 꼭 자기 전에 외우셔야 돼요. 꼭 반드시. 그래야 장기격으로 갑니다. 그게 3번 그런 식으로 처음 할 때 나 너무 느리고 멍청해. 상관없어요. 2번째 할 때 그보다 빨라지고 3번째 할 때 빨라지는데 그다음에 임기점을 넘긴 순간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게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빨리 외워지게 돼요. 외울 필요가 없죠. 다 아니까. 그럼 독해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졸라 외우고 후회하니까 차분하게 외워라. 또 질문. 단어 다 됐어? 그럼 이번은 문단이 좀 기니까 단어를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직역. 그러다가 막히면 또 줄쳐서 또 질문하십시오. 이게 요약이 안 되면 먼저 해석 또는 번역 단계까지 가보면 좋아. In response.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 전술을. 이 직역 번역을 한 방에 그냥 할게. 뭘 위한 전술이냐? 시간은 이해됐어. 시간. 근데 또 다른 화두를 제시한 거지. 기다림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전술을. 기다림이 포인트일 것 같아. 시간과 싸워. 시간과 배틀이야. 전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간과 기다림을 슬쩍 껴놨어. 산문단은 기다림이 새로운. 근데 기다림만 덜렁 얘기하니까 시간과 기다림. 즉 시간이라는 커다란 개념 속에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다림인 것 같아. 시간과 연관 있는 기다림을 다루는 전술을 짜야 돼. 이러한 전술들은 보어랑 일치하잖아. 기다림을 없애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전투처럼. 그런 전술이 아니다. 대신에 역접, 콤마, 세미콜론, 땡땡 나왔지, 세미콜론. 역접이라고 했지. 흐름을 이제 한번 싹 아니다. instead가 없어도
이런 어감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대신에 이것들은 이러한 전술들은 우리에게 사용식 teach 우리에게 how to 방법이라고 하라고 그랬어. 방법 이음매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위한 전술이 빡 하고 바로 나왔어. 이음매 아까 똑같은 말 waiting 비유하는 이음 왜 이음매라는 단어를 썼는지도 알겠네. 중요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랄까? 아니면 쉬는 거와 쉬는 거의 사이랄까? 뭔가 인터벌이라는 게 있잖아. 뭔가 일을 하다가 학교 끝나고 학원에 오는 길이라든가 소재가 나와버리고 주제도 나와버렸지. 이음매 시간과 뭐 사건과 사건 사이랄까? 그런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한 전술을 삶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잘 짜야 되겠지. These tactics, 이러한 전술들은 가집니다. 우리를 방향 바꿀 잠재력. 어떻게? 좀 심오한 방식. 여기서 뭐 느껴지는 또 더 깊이 있게 이음매 느낌 없어? 숨가쁘게 살아온 30년. 60이 되기 전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잠깐 숨 돌리는 뭐 이런 거? 급하게 대학 졸업하고 난 인류 대학을 목표로 해서 대기업까지 들어왔더니 왜 그럼 연속곡 보다 보면 자주 나오죠. 그 순간에 허탈한 어느 순간. 그때 뭐가 있어요? 그 전술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심오한 방향을 틀어주고 좀 더 사유적 깨달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맹목적으로 대학, 대기업, 월급, 결혼, 육아 이렇게 쭉 달려가자. 트랜스포밍 분사구문 뭐 하면서 우리의 온 퍼스펙티브 나오면 온 따라 나와야 돼. 이거 당위성이라고 생각.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기다리면서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 준비하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갖고 있지. 심즈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이음매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걸 잘 처리할 전술을 잘 짤수록 그걸 더 유익하게 보낸다는 개념보다는 사유를 어떻게 우리가 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을 좀 더 심오하게 바꿀 수 있고 사유를 깊게 such 그러한 renewed 이렇게 해서 바뀐 새로운 관점은 transform 또다시 뭘 바꾼다?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거 from A to B burden으로부터 일종의 도약의 발판으로 뭘 향한 toward things 일들 어떤 일들과 같은 거 creativity, social critique, 사회적 비판, 장의성, 우리의 내적 상태, 그리고 우리의 relationship, 관계의 상태에 대한 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성찰 으로 바꿔준다고. 어우, 투가 너무 길었어. 쉽게 얘기해서 뭐? 쉽게 해서 부담해서 뭘로 바꿔? 장의성, 사회적 비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 사회적 비판, 창의성 혹은 reflection 꼭를 향한 도약의 발판 창의성을 향한 도약의 발판 사회적 비판을 향한 도약의 발판 이런 내적 상태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바꿔주고 뭐 기다리면서 숙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성찰해라 이런 말 아닌가? 근데 우리는 삶이라는 전투를 하니까 자, 세 번째 문단의 핵심은 중요한 말 다 나왔지? 삶의 이음매인 기다림에 대한 전술이 필요한 첫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 전략과 전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삶이 전투나 전쟁이라는 거를 살짝 알려주기 위한 복선이었다고. 전쟁 버전. 두 번째 문단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전술 짜야 되는 거 아니야? 환경에 대응해야 되니까 삶이라는 환경 삶이 우리한테 처하게 하는 컨디션 어떤 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괴로움을 겪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전술을 짜야 되지 않아 전술의 필요성이 되지 마지막 문단 구체적으로 기다림에 대한 이 세 문단을 합치 두 번째 문단의 중요한 말 유한한 첫 문단 함에 deal with 대처하기 위한 전술인데 뭐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유한한 삶에 대처하기 위한 그래서 전술 기다림에 이 뭘로 이끈다? 뭘로 끝나? 마지막 문장이 뭐죠? 뭘로 끝나? No 아니 뭘로 바꾼다 앞으로 내가 가는 발판으로 이끄는 게 아니야 마지막 문장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 그런 게 뭘로 이끈다? 부담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부담으로 느끼는 거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꿔줄 수 있다니까 욕먹은 걸 욕먹었어 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걸 한다 친구랑 관계 안 좋았어 그래서 저 새끼랑 안 봐 씨댕 씨방새 절교야 이거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고 걔는 뭘 잘못했을까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쓴다 이런 거 burden 삶에서 жил머지게 되는 짐을 더 좋은 도약으로 바꿔주죠. 근데 구체적으로 삶에서 짊어지게 되는 짐으로부터 뭘 이렇게 바꾼대? 부담이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바꾼대. 뭘? 기다림. 대부분의 사람은 그럼 기다림은 뭐라고 써? 부담. 근데 기다림은 뭘로 써라? 도약의 발판으로 써라. 뭘 위한? 삶을 살아. 도약의 발판으로. 기다림. 여기까지 합시면. 아까 뭘 다룬다고 했 유한한 삶에 대처하기 위해서 뭘 다룬다고? 기다림이라는 부담을 잘 이걸 뭐 구태연하기 뭐 스프링보드라 이런 말은 기다림이라는 부담을 잘 써. 1, 2, 3문단 잘 보면서 이거 외워서 쓰는 건 바보짓이야 뭐하라고 잘 보면서 아까 들었던 말을 잘 풀어서 너의 나름대로 써